김학의 전 차관 얘기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즘에요. 그 내용 저희가 좀 기사로 다뤄보겠습니다. 보시죠. 한겨레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여러 가지 말 있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그 내용들인데요. 일단 식별 가능한 동영상을 검찰에 보냈다. 이렇게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영상 보면 누군지 뻔히 아는 그 영상 검찰에 보내줬다. 이 얘기입니다. 당시 많은 문제 제기해 항고했지만 명확히 해소한데 진상조사까지 와 있다. 지금 진상조사 벌여지고 있거든요. 대검 진상조사단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과연 나올까?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에서 있던 답변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거는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그 유관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그럼 흐릿한 것은 흐릿하기 때문에 감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고 네. 명확한 것, 누가 봐도 명확한 것은 감정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은 것이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릿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감정서까지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은 지금 이른바 2013년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얘기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영상이 있었는데 흐릿한 것도 있고 또렷한 것도 있고 또렷한 거 보내줬다. 누가 봐도 안다 누군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창현 교수님. 진상조사단 조사해서 여러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불러서 조사하겠다는데 오늘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뒤늦게 뭔가 지금 또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검찰이나 법원과 관련되는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유야무야 되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서 사법부 신뢰도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지금 보면 민 경찰청장이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실을 봤다는 소리입니다. 6년 전에 진실을 본 그 사건이 검찰에서 유야무야 처리되고 무혐의 처리돼서 지금 6년이 지나서 또다시 이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있는데 현직 검사가 검찰청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 진실을 가리는 이렇게 증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 검찰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 이런 어둠의 세력을 스스로 걷어낼 그런 능력이 없다면 검찰을 쇄신할 수 없다면 이 사안 자체는 앞으로도 검찰 전체의 신뢰를 좀먹는 그런 사안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김학의 전 그 차관 후보자가 출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사안은 검찰 조직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 그리고 또 국민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유야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계속 신뢰 불신 사회로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누가 비호를 했고 누가 이 진실을 막았는지 이런 부분까지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경찰 얘기할 때도 비호 얘기가 나왔는데요. 검찰 얘기하는데 또 비호가 나왔습니다. 이 비호. 참 윤모 의원님. 그 대목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 순서를 기다렸는데요. 이 복기를 해보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이 동영상이 문제가 됐던 시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그렇죠. 2013년 3월이기 때문에 2013년 2월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장관들 전부 발표하고 차관 발표를 했어요. 차관이 취임한 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복기를 해보면 김학의 씨는 당시에 임명받고 6일 만에 슬그머니 사표를 내고 사라집니다. 그 대신 지금 민감용 청장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문제를 덮었단 말이죠. 덮은 과정은
이거 역시 이제 추정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시 첫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정권 자체의 도덕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판단 때문에 청와대와 검찰이 함께 이걸 덮은 걸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버닝썬 스캔들도 역시 어떤 연유인지 그걸 잘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왜 지금이라도 진상조사가 돼야 되느냐. 고위공직자가 건설업자와 추잡한 행태를 벌인 게 정말 부끄럽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피해 여성들이 명백히 있지 않습니까? 이 피해 여성들이 몇 번이나 본인들이 억울하고 이 피해에 대해서 처벌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덮었다는 점에서 법치국가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비호 세력은 함께 단죄가 돼야 된다. 그게 정권 자체에 존폐가 걸려 있는 거라고 판단을 누가 했는지 그걸 찾아내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비호 세력 여기저기 많이 있나 봅니다. 자꾸 이렇게 불거집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기사 보시죠. 이쪽에 자리하고 있군요. 검찰 KT 전직 임원 구속. 김성태 의원의 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개 채용 절차 어긴 혐의. 김 의원 소환 여부엔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기사 내용 자세히 보시죠. 검찰은 KT의 2012년 공개 채용 인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이쪽으로 갑니다.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이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요 밑에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해명은 이렇거든요.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딸은 이메일을 통해 서류 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서류 전형 합격했다고 통보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다라는 게 또 이게 조사 내용이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미수 교수님. 이것도 참 들여다볼 대목 같아요. 지금. 저는 이 KT 인재경영실장 이른바 전무던데 이분이 구속됐다는 거는 이른바 다른 금융권 채용 비리건에 보면은 일단 실무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고 실무선에서 끝나기도 하고 더 안 올라가고 이른바 은행장까지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렇게 전무, 경영실장, 임원을 구속시켰다는 건 이 사안이 검찰이 볼 때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원 딸 문제가 바로 이제 불거지는 건데 김성태 의원이 좀 전에 기사에 봤듯이 전혀 아니라고 했는데 아예 서류 전형 합격자 명단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메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 검찰이 근데 이 전무를 이 임원을 구속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증거나 진술이나 확실한 거를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합리적으로 볼 때. 이거는 이 정도의 임원을 구속시켰다는 거는 이 인사비리에 있어서 KT의 최고위직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 이 검찰에서 좀 더 밝혀져야겠습니다만 김성태 의원 딸이 실제로 채용 비리건하고 연륜이 돼 있다면은 김성태 의원의 처신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성태 의원이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유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해야 되는 채용 비리가 커지고 있을 때 채용 비리 의혹이었죠. 의혹이 불거지고 있을 때 소속 의원들 데리고 국감장에 가서 농성도 하고 아주 강경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체도 여권의 치열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현재 검찰 조사로 볼 때는 채용 비리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럼 당시에 김 원내대표가 했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이거는 검찰 수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쟁점이 어디가 될까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하고의 이제 관련성이겠죠.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당시 어떤 연락을 해서 압력을 가했는지 그게 이제 부당한 그 권리 행사 방해, 강요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김성태 의원은 적극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KT는 사기업임에도 사기업 같지가 않은 거죠. 이전까지 보면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임원으로 내려오고 저는 그 공공기관 또 사기업 다 망라해서 채용 비리와 관련한 그 사안들은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발본색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 취업은 그 계층 사다리 그래서 이 취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좀 맑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속해서 아름답지 않은 소식들 전하고 있는데요. 비호 가능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취업과 관련 얘기. 이런 얘기 들 때 많은 분들은 참 허탈하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거 좀 잘 좀 바로잡아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사죄 편지입니다. 여기 편지 한 장이 있는데요. 40년 전 안내원의 동전과 마포걸레를 훔쳤다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지난 12일 강원도의 한 운수회사에 배달된 편지입니다. 익명으로 전달된 봉투 안엔 사죄의 편지 한 장과 현금 3만 5천 원이 들어있었는데요. 운수 관계자는 편지에서 당사자가 40년간 가슴에 담고 살았을 죄책감과 무게와 그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29년입니다. 여기 굴착기 한 대가 보이는데요. 굴착기가 땅을 파냈더니 검게 변해버린 흙과 함께 반쯤 썩은 쓰레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29년 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수천 톤의 각종 폐기물인데요. 30년이 되도록 썩지 않고 악취를 낼 만큼 당시 오염 예방장치 없이 쓰레기들을 매립해버렸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이 사실을 모르고 땅을 산 토지주는 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흐엉입니다. 여기 사진 속 가운데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베트남 국적의 도안티 흐엉인데요. 지난 2017년 2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함께 체포됐던 같은 국적의 여성이 석방된 바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흐엉에 대한 구명운동을 진행해 왔는데요. 하지만 현지 시각 14일 말레이시아 검찰에 기소된 흐엉의 석방은 무산됐습니다. 흐엉의 재판은 다음 달 1일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범행은 같이 했는데 누구는 풀려나고 누구는 풀려나지 않고 이거 뭐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긴 했지만요.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